우리 강아지들이 말을 한다면 저는 딱 한마디만 했으면 하는 문장은 엄마 나 어디 아파입니다. 12살 올해 초 우리 포비가요, 이빨을 4개나 뽑았어요. 간식을 먹다 그랬는지 앞니 하나가 들려 있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내가 너무 늦게 발견한 건 아닌가? 너무 아팠으면 어쩌지?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지? 하는 그런 생각에 속이 너무 많이 상하더라고요. 말 못하는 우리 강아지, 힘들 때 보내는 신호. 보호자의 관찰로 알 수 있는 우리 강아지의 평소와 다른 행동, 보호자에게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엄마 나 아파. 말 못하는 우리 강아지가 힘들 때 보내는 신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물 먹는 양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물을 잘 먹던 아이가 물을 안 먹으면, 혹은 물을 잘 안 먹던 아이가 물을 많이 먹으면 어디가 아픈 겁니다. 활동적인 강아지, 수유하는 강아지, 더운 여름은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짠 거를 많이 먹으면 강아지들은 스스로 물을 많이 먹어서 염분을 배출을 시킵니다. 겨울보다 여름에 물을 더 많이 먹는 거, 짠 거를 먹었을 때 물을 더 많이 먹는 거 이상한 거 아니죠. 열이 나서 물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열사병, 감염, 염증, 통증 등으로 인해서 체온이 상승을 하면 갈증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토와 설사를 해도 물을 많이 마시게 하죠. 강아지가 나이가 들면 신장이 소변을 잘 농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배뇨가 늘어나게 됩니다. 노령견은요, 인지기능 장애나 의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물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물그릇에 같은 높이까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같은 시간에 물이 얼마 남아있는지를 측정합니다. 평소보다 많은 물을 먹었다면 소변의 빈도가 더 잦아지겠죠. 너무 잦아지면 함께 동물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강아지가 물을 얼만큼 먹고 있는지 보호자가 관찰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헐떡거림. 헐떡거림은요, 강아지가 더울 때, 열을 식힐 때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요, 어느 정도 헐떡이다가 진정이 되는데요. 헐떡임이 계속되는 경우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너무 더운 날의 산책으로 열사병이나 부상을 당했다거나 이럴 때는 더 심하게 헐떡일 수도 있겠죠. 열사병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요, 시원한 물을 먹이고요, 강아지를 그늘진 곳에도 좀 쉬게 해주고, 얼음물보다는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강아지의 몸을 감싸가지고 열을 식혀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열사병은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물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신부전이라든지 쿠싱 증후군 또는 호흡기 질환 같은 심각한 질병도 심한 헐떡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헐떡임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함께 가보셔야겠죠? 만지는 거 싫어요? 귀찮아요. 보호자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배를 만져주거나 만지려고 할 때 너무 싫어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몸이 불편하거나 이럴 때 누군가 나한테 계속 말을 건다거나 계속 만진다거나 하면 너무 귀찮잖아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아픈데 만지는 것은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요, 강아지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할 때 아이들이 움찔하거나 으르렁거린다면 통증으로 인해서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때도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겠죠. 통증으로 그러지 않던 강아지가 공격성을 띠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셔야 해요. 우리 아이가 어디가 불편한지.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무기력해요. 항상 나만 보던 강아지가 어느 날은 눈을 피하고요, 몸을 돌아눕고 귀찮아하는 표현을 하게 합니다. 몸을 돌리거나 시선을 피하는 것은요, 강아지들이 정중하게 지금은 당신과 교류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강아지가 졸려서 누워있거나 바닥에 누워있는 것은 정상적일 수 있지만 눈 마주치기를 거부하고 돌아 누워있고 무기력하다면 우리 강아지가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발사탕을 빨아요. 발사탕을 빠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 강아지 포비 버키는요, 잠자리를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몸단장 하듯이 발사탕을 빨기도 해요. 그리고 또 심심할 때 빨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사탕을 자꾸 빨다 보니까 발이 가려워서 빨기도 할까요? 발사탕이 우리 사람 아기들 손가락 빠는 것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심심해서 빨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빨거나 또 이게 자주 빨면 문제가 습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습진이 생기니까 가려워서 빨고 또 빨고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은요, 발 쿠션이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아요. 산책을 다녀온 후에 발을 닦아주시죠. 발 닦아주면서 봐야 할 것이 혹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발사탕을 자주 빤다면 왜 빠는지 확인해야 돼요. 심심해서 빠는지, 우울해서 빠는지, 아파서 빠는지, 간지러워서 빠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발사탕을 빤다면 강아지의 발에 습진이 생겨서 피부가 간지러워서 또 빨고 계속 나빠질 것입니다. 발작을 일으켜요. 우리 비글 버키는요, 발작을 일으켜요.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 일으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발작을 일으키면 제가 루틴이 생겼어요. 얼굴에 전조 증상이 있더라고요. 발작이 오기 전에는 얼굴이 경직이 되고요. 몸이 굳고요. 동공이 살짝 풀려요. 그리고 정신이 멍 나가 있고요. 저는 발작이 올 때마다 핸드폰 다이어리에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발작을 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또 그 상태를 영상으로도 찍어 놓습니다. 꼭 기록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발작이 일어난 시간 기록, 자, 지속된 시간 기록, 발작 직전의 강아지의 활동 모습 기록,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꼭 하셔서 병원에 방문하세요. 강아지 발작은 신경계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뇌 이상이라든지 간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심장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발작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발작 증세가요, 5분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응급 상황이니까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우리 포비가 4살 때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요, 우리 조카도 6살, 7살이었어요. 꼬마 둘이서 공원을 산책을 하고요, 그림 일기를 썼어요, 우리 조카가. 지금 그 조카는요, 성장을 해서 청소년이 됐는데요. 우리 포비는 벌써 12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4살 그때 그 아이 그대로입니다. 아마도 강아지 엄마가 된 이상 강아지 별로 가기 전까지는 언제나 아가인, 유아인 우리 강아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걔 엄마 아빠의 숙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요. 우리 보호자님들, 우리 강아지가 평소와 다른 미묘한 다름을 느낄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보호자의 관찰이 말 못하는 우리 강아지들의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아지들이 보호자에게 SOS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신호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우리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인사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나의 생에 반려동물은요, 잠시 있다 가지만 우리 반려동물은 내가 세상의 전부이고 그의 평생을 나와 함께 하죠. 지금 이 순간이 내 반려동물도 나도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건강할 때 함께 지키고요. 반려동물과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지금 준비하세요.